안녕하세요, 응우엔씨. 담당 간호사 심자연입니다. 우선 출산 축하드리고 이제 오늘 퇴원하실 텐데 저희 집에 가셔서 자녀분께 모유 수유하실 때 주의사항과 안내할 점 몇 가지 오늘 교육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모유의 우수성, 모유의 생성 및 배출 과정, 젖 물리기 방법 및 모유 먹이는 순서, 제왕절개 산모를 위한 모유 수유 시작 시기, 제왕절개 산모의 수유 자세, 유방 및 유두 관리, 유방 마사지 방법, 모유 수유 시 문제점과 대처 방법, 모유 수유와 약물 복용,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나쁜 음식, 모유와 모유의 보관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모유의 우수성 중에 엄마에게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에게 좋은 점은 아기가 젖을 빨리 아기가 젖을 빨면 옥시토신이 나와서 자궁 수축을 돕고 산후출혈을 예방하여 회복을 빨리 합니다. 수유는 엄마의 칼로리 섭취가 적어도 젖을 생산하는 능력은 큰 차이가 없어 칼로리 활동을 높여줍니다. 월경 지연으로 자연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유방암, 난소암의 위험이 적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적어집니다. 정서적 애착으로 아기에 대한 학대나 무관심이 적어집니다. 밤에도 쉽게 젖을 줄 수 있고 여행하기에도 편합니다. 젖이 떨어지거나 상할 우려가 없습니다. 경제적입니다. 다음으로 아기에게 좋은 점인데요. 모유는 아기를 위한 완전한 영양식입니다. 모유에는 아기의 발달과 면역, 신경, 피부 등 여러 가지 기관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성장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당은 구루병을 예방하고 칼슘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면역력 강화가 있습니다. 인공 영양화보다 설사나 기타 위장 또는 호흡기 감염에 덜 걸립니다. 엄마 젖에 들어있는 비피더스 인자는 아기의 장에 특수한 세균이 자라도록 하며 해로운 세균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엄마 젖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항감염 물질이 전달됩니다. 아기의 당뇨, 암 및 중이염의 빈도가 낮아집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반응 강화 및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알레르기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엄마 젖을 먹이면 이물 단백질에 적게 노출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내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젖 안에 아연이나 긴고리, 불포화 지방산 등은 아기의 면역 체계를 발달을 돕습니다. 출생 후 수일 내에 인공 영양을 한 번이라도 할 경우 알레르기 질병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기타 장점으로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빈도가 저하되고 치열 또는 치과 문제가 감소되고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이 양호해지고 지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모유의 생성 및 배출 과정이 있습니다. 위즙 생산 호르몬과 반사작용은 젖은 호르몬과 반사작용의 결과로서 생산됩니다. 임신 기간 동안 호르몬은 유방의 선조직이 젖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 결과로 선조직이 많이 발달하고 유방은 커지게 됩니다. 분만 직후 호르몬의 변화는 유방에서 유즙의 생산이 시작되도록 하며 아기가 젖을 빨 때 두 개의 반사작용이 적절한 시간에 적정량의 유즙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첫 번째 반사작용은 프로락틴입니다. 프로락틴은 젖 분비 호르몬으로 뇌의 기저부에 있는 뇌하수체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이 프로락틴은 유방의 선세포에서 젖을 분비하도록 돕습니다. 아기가 젖을 빨 때마다 유두에 있는 신경의 끝을 자극함으로써 이 신경은 뇌하수체 전엽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프로락틴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프로락틴은 혈액을 따라 유방으로 가서 젖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즉, 이러한 유두의 자극에서부터 유즙 분비까지를 유즙 분비 반사 또는 프로락틴 반사라고 합니다. 이때 유방에 있는 젖이 적절히 제거되면 젖의 분비는 왕성해지지만 규칙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유즙 분비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수유는 아기가 원할 때마다 젖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옥시토신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젖 사출 호르몬으로 아기가 유두를 빨기 시작하면 유두 끝에 있는 신경 말단이 자극되고 이것이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내어 곧바로 전엽에서는 프로락틴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락틴은 유방의 선조직이 유즙을 생성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동시에 후엽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선세포와 근상피세포의 수축을 일으켜 유관을 따라 젖이 배출되어 유관동 내로 젖이 수월하게 분비되는 것이 사출반사 현상입니다. 사출반사는 이미 유관이나 유관동에 고여있는 젖이
어떤 자극에 의하여 밖으로 흘러나오는 형상으로서 이 단계에서는 아기나 산모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모유수유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젖 물리기 방법 및 모유 먹이는 순서에 대해서 기억해 드릴게요. 젖 물리는 방법은 우선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유방을 C잡기법으로 지지합니다. C잡기법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고 내 손가락을 아래로 해서 손 모양이 C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엄마의 젖꼭지 끝으로 아기의 입술을 가볍게 간지리거나 스쳐 아기의 입을 벌리도록 자극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입 벌려 라는 말을 하고 엄마가 자신의 입을 벌리면서 아기가 입을 벌리기 시작할 때 아기의 턱을 부드럽게 밑으로 당깁니다. 아기가 입을 크게 벌리면 아기를 엄마 쪽으로 당겨 젖을 물립니다. 아기가 입안 가득히 젖을 물고 있도록 자세를 유지시키고 필요시 담요, 베개, 쿠션으로 받쳐주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유륜을 제대로 물지 못하면 젖을 먹는 동안 엄마는 유두 통증을 느끼고 상처가 나기도 하며 아기는 젖을 충분히 먹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물려야 합니다. 모유 먹이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팔에 수건을 두릅니다. 아이 머리와 엄마 팔에서 생기는 복사열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 머리가 닿는 부분은 가제 수건이나 얇은 타월을 두릅니다. 젖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아기는 젖꼭지를 입에 대면 반사적으로 입을 벌리는데 이때 입술에 젖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젖의 냄새를 맡아 아이가 쉽게 젖꼭지를 물 수 있습니다. 젖을 물립니다. 아이의 혀가 유륜을 충분히 감싸도록 깊숙이 유두를 밀어넣는데 아이 코가 엄마 가슴에 살짝 닿는 상태가 적당하며 한쪽 젖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젖을 뗍니다. 아이가 젖을 물고 있을 때 억지로 빼내면 아이가 반사적으로 입을 꽉 다물어서 유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을 아이의 입 가장자리로 밀어넣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쉽게 뺄 수 있어요. 트림을 시킵니다. 아이는 젖을 빨면서 공기도 함께 삼키는데 삼킨 공기를 트림으로 내보내면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주고요. 트림을 시킬 땐 아이를 똑바로 세워서 앉고 등을 이렇게 툭툭툭 쓸어내리면 돼요. 밤중에 모유수유였다면 굳이 트림을 안 시켜도 되긴 해요. 마지막으로 남은 젖을 짜내는데 아이가 젖을 먹었는데도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면 모두 짜내야 돼요. 젖이 유방에 남아있을 때 새롭게 생성되는 젖의 양이 적어져서 모유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선염에 걸릴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슴을 말립니다. 젖을 먹인 후 가슴을 내놓고서 잠시 말려주세요. 말린 뒤 수유 패드를 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왕절개 산모를 위해서 모유수유 시작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응우엔 씨도 제왕절개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모유수유는 태어나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연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가능하면 빨리 모유 시작하는 것이 모유수유에 성공하는 왕도입니다. 제왕절개를 한 엄마는 회복이 되면서 가능하면 빨리 수유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정상 젖을 바로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엄마 젖을 유축기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짜기 시작해야 젖이 잘 나오게 됩니다. 아기가 처음부터 모유를 빨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회복 기간 동안 엄마와 같이 지내게 해줘야 돼요. 이제 제왕절개 산모의 수유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왕절개 산모의 수유 자세 중에 엄마의 옆구리 쪽으로 앉는 자세는 이럴 때 좋아요. 아이를 앞쪽으로 앉기 힘들거나 제왕절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 아기가 아주 작을 때, 쌍둥이에게 동시에 젖을 먹을 때, 젖이 불어 너무 클 때 좋아요. 엄마의 옆구리 쪽으로 앉는 자세는 젖을 물리는 쪽 옆구리로 아기를 안고 아기를 안은 팔 아래로 쿠션을 놓아서 엄마가 팔에 힘을 주지 않아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요. 젖 물리는 팔에 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받치고 안으면서 아기의 얼굴은 유방 앞에 둡니다. 팔로 아기의 등이 직선이 되도록 받쳐줘요. 손은 아기의 귀 밑 머리를 감싸 받치듯이 앉는데 손 밑에 타월을 말아개면 자세가 한결 편해져요. 아기의 머리를 꽉 잡아 아기의 빨기와 삼키기 등 아기가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기의 코가 유두와 같은 높이에 있도록 높이를 맞춰주고 아기 다리는 엄마 옆구리에 감기듯이 살짝 끼워서 앉는 것이 좋아요.
옆으로 누워서 먹이는 자세는 이럴 때 좋아요. 제왕절개 후 사는 후 회복이 덜 됐을 때, 수유하는 동안 쉬고 싶을 때, 새벽녘에 자면서 먹일 때. 옆으로 누워서 먹이는 자세는 아이와 아기가 엄마와 아기가 서로 마주본 상태로 옆을 누운 자세입니다. 누울 때 엄마 머리 위와 어깨 뒤, 무릎 사이, 허벅지 사이로 베개나 쿠션을 끼워 넣으면 보다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아기도 엄마를 마주보며 옆으로 눕히고 수건이나 작은 베개로 아기의 등을 뒤를 받쳐주면 아기가 돌아가지 않고 편안해요. 아기의 얼굴이 유방 정면을 바라보게 아기의 코가 눌리지 않고 유두와 같은 높이에 있도록 주의하면서 젖을 물립니다. 아기가 유방에 다가가기 위해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해요. 다음으로는 유방이랑 유두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유방은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거친 마찰이나 마사지, 압력 등은 피해야 돼요.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부드러운 비누로 유방을 씻는데 유방 부위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요. 유두 부위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요. 유방은 비누로 씻고 유두는 비누로 안 씻고 유방을 지지해주는 수유 브레이지어를 착용해요. 수유 후 아기 입가를 손으로 눌러서 자연스럽게 유두가 빠지도록 해요. 이제 유방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유방 마사지 방법은 처음으로 두 손의 손가락 혹은 한 손의 손바닥을 이용해서 유방 주위를 360도 돌아가며 유방 가장자리에서 유두 쪽으로 동그랗게 그리면서 마사지해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손으로. 이제 내 손가락으로 주위로부터 유두의 방향으로 깊게 쓰다듬어 유관을 훑어줘요. 몸을 앞으로 숙여 양쪽 유방을 흔들어서 유관의 젖이 유륜 쪽으로 모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유륜에서 유두 쪽으로 가볍게 훑어서 젖을 짜내면 돼요. 이제 모유수유 시 문제점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모유량이 부족할 때는 젖은 아기가 빠는 만큼 만들어지고 엄마 몸은 아기가 필요로 하는 만큼 모유를 만들어냅니다. 우선 수유 자세가 올바른지, 아기가 젖을 충분히 깊숙이 물고 빠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모유량이 부족할수록 더 자주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한 번 먹을 때 양쪽 젖을 충분히 먹도록 해야 되며 남은 젖은 남김없이 짜내야 돼요. 다음으로는 함몰 유두, 편평 유두일 때예요. 분만 후 아기에게 젖을 자주 물려 젖반 연습을 충분히 하면 유두 모양도 구형이 되고요. 아기도 엄마 젖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젖 물릴 때 유방을 약간 뒤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유두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물기 편해요. 함몰 유두나 편평 유두 경우 젖을 미리 짜서 가슴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 돼요. 이제 유방 우렬과 유선염의 원인일 때 생후 2에서 4일은 적게 나오던 초유의 양이 갑자기 증가하는 시기예요. 처음 하루 이틀은 10cc에서 40cc 나오던 게 갑자기 500cc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이때 제대로 수유하지 못하면 유방 우렬이 생겨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기도 힘들고 아기가 젖을 물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우렬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하루에 8번에서 12번 젖을 자주 물려야 되고 모유가 돌기 전에는 늦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이전에는 깨워서 먹이는 것이 좋고 모유가 돌기 시작하면 밤에 4시간 이상 자면 깨워서라도 먹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유를 거르면 안 되고 특히 밤에 거르지 않게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수유를 거르거나 젖을 먹이지 못할 상황이면 젖을 짜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열도 막고 젖양이 주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유선염에 걸리면 젖맛이 짜지기 때문에 그쪽 젖을 안 먹으려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맛이 돌아와서 다시 먹게 되니까 그 젖을 먹지 않더라도 젖이 마르지 않게 계속 열심히 짜주고 자꾸 물려줘야 돼요. 이제 모유수유 시 문제점과 대처 방법 중에 아기의 병이 원인일 때를 알려드릴게요. 중이염에 걸려도 젖을 먹기 힘들어요. 젖을 빨면 압력이 귀에 가해져서 아프게 되거든요. 중이염으로 심하게 아픈 경우는 일시적으로 젖을 짜서 컵으로 수유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감기에 걸려서 수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젖을 물면 숨이 막혀서 젖 물기를 무서워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흡입기로 코를 가볍게 뽑아주는 게 도움이 되게 돼요. 근데 코가 막히지 않아도 감기 자체만으로 아기 몸 컨디션이 나빠져 수유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코를 뽑아도 안 먹는다고 코만 더 열심히 뽑다가는 아기가 젖을 아예 거부할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이제 모유 수유와 약물 복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감기약과 대부분의 항생제는 수유 중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대부분 동네 병원에서 치료할 정도의 병으로 약을 먹을 때는 모유 수유를 중지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미숙아에게 모유 수유 중일 때 약을 처방받는 경우는 단순히 모유 수유 중인 것만 말하면 안 되고 반드시 미숙아에게 모유 수유 중임을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약은 당연히 모유 수유 중에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목시실린 같은 항생제나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 계통이에요. 페노바비탈 같은 신경안전제의 경우 신생아에게 수유 중인 엄마는 조심해서 복용해야 돼요. 수유 중 복용하면 곤란한 약을 먹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엄마 젖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보통 약의 혈중 반감기의 5배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약으로 인한 문제가 적다고 알려져 있어요. 문제가 없는 약은 인슐린, 헤파린, 아목시실린, 타이레놀, 철분약 등 대부분의 약은 수유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수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는데 설파제는 아기가 1개월이 되기 전에는 모유 수유 중에는 먹어서는 안 돼요. 황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암제, 방사선 동위원소, 마약류 같은 약들은 모유 수유에 병행할 수 없겠죠. 모유 수유할 수 없는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약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는 일시적으로 모유 수유를 중지할 경우 모유가 줄지 않게 유축기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이런 대비를 안 하고 갑자기 모유 수유를 중지하게 되면 모유가 줄어서 나중에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열이나 유선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돌 전에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수 없으면 반드시 분유를 먹여야 돼요. 분유를 먹여야 하는 경우에 시간이 하락한다면 아기에게 먼저 분유를 먹여보고 잘 먹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모유를 중지하는 것이 현명해요. 한 달 이전에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중지할 경우 우유병 사용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며 컵으로 분유를 먹이는 게 좋아요. 이제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우선 단백질이 도움이 되는데 단백질, 비타민 C, 칼슘, 수분, 비타민 K가 도움이 돼요. 단백질은 육류, 생선류, 날류, 유제품, 콩류에 풍부하고요.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 푸른잎 채소 등의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되고 커피, 탄산음료와 같은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주는 편이 좋으세요. 그리고 칼슘, 저지방 요플레, 저지방 우유, 치즈, 계란, 두부같이 칼슘이 부족되면 모유 칼슘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우리 응우옌씨 뼈에 있는 칼슘을 사용하게 되니까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모유수유를 했던 산모들 중에는 골다공증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칼슘을 좀 잘 먹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분이 있어요. 수유 전에 수유할 동안 물, 주스, 우유국 등을 마시며 특히 여름에는 아기와 같이 외출할 때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셔야 돼요. 하루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은 8컵 정도인데 우리 응우현 씨가 목이 마를 때마다 마시도록 하고 만약에 소변 색깔이 조금 노란색, 좀 진한 주황색으로 많이 농축이 되거나 변비가 있으면 수분 섭취를 늘려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K, 모유에는 비타민 K가 부족하니까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녹황색 야채를 많이 먹어줘야 돼요. 이제 수유 중 피해야 될 식품들인데요. 콩, 양배추, 브로콜리, 순무는 아기 배에 가스가 차서 울거나 보채는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유, 치즈 등 유제품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기한테는 우유, 치즈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참외, 복숭아, 감귤, 살구, 자두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양파, 마늘을 많이 먹으면은 모유 맛이나 향에 영향을 주어서 아기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피, 녹차, 초콜릿은 다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기한테 카페인이 전달되어서 보채거나 잠을 안 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술, 저제 분비가 감소되고 장기간 지속될 때 아기가 운동장애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흡연은 젖분비가 감소되고 니코틴이나 타르가 모유를 통해 아기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흡연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약물, 모유를 통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약사와 상담 후 처방을 받아야 돼요. 이제 모유의 보관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모유를 보관, 모유를 보관할 때는 모유 보관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돼요. 젖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멸균 처리가 멸균 처리가 된 밀봉 용기에 보관해야 돼요. 딱딱한 용기보다는 부피가 작은 일회용 비닐백이 간편해요. 그리고 냉장 보관은 24시간 안에 먹여야 돼요. 가짜는 신선한 모유는 실온에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실에서 2, 3일, 냉동실에서는 한 3, 4개월 보관이 가능한데 최대한 빨리 먹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녹인 젖은 다시 얼리면 안 돼요. 한번 해동한 모유를 다시 냉동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먹을 양만큼만 해동해야 되고 냉장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먹여요. 해동은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야 돼요. 냉장실에서 자연스럽게 해동하는데 1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젖을 데울 때는 따뜻한 물에 담아 중탕을 해야 돼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맞춰주고 전자레인지는 골고루 데워지지 않고 모유 성분에 변화가 될 수 있어서 전자레인지를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먹다가 남은 모유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데운 젖은 2시간 안에 먹이고 특히 아기가 먹고 남은 젖은 오염이 됐으니까 반드시 버려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모유 수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없으세요? 그럼 저희가 이 교육한 파일 또 퇴원하실 때 이게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도 계속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병원에 연락 주셔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오늘 이제 교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응우yen 씨 출산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도 건강하게 모유 수유 잘 하면서 아기랑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